여러분, 이름에 붙는 아주 작은 글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을 암시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름 속 폰과 드라는 칭호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볼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요, 문학평론가 조덕근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름 속에 어떤 비극의 실마리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도대체 이름 앞에 붙는 이 조그만 칭호가 어떻게 한 사람의 비극을 예고할 수 있다는 걸까요? 폰과 드, 이게 그냥 멋으로 붙이는 장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이름에 숨겨진 상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폰 아센바후와 드보아의 사례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칭호들이 어떻게 비극을 불러오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이름에 숨겨진 상징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 폰과 뒤가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칭호들은요, 정말 고귀한 자부심을 상징해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릴 운명이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입니다. 그의 명예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쟁취한 거였죠. 원래 이 사람 이름은 그냥 구스타프 아센바흐였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50세 생일날 국가가 그의 엄청난 예술적 업적을 인정해서 폰이라는 귀족 칭호를 딱 내려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폰은 그의 평생에 걸친 노력과 성실함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센바흐에게 폰은 단순한 이름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의미였죠. 그는 이제 그냥 소설가가 아니라 독일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그야말로 국가적 작가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은 이제 프로시아 특유의 그 엄격한 의무감, 철저한 자기절제, 질서 정연한 삶, 그 모든 것의 상징이 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베네치아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단단한 성이 말이죠. 아름다운 손안 타치오를 보고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의 모든 고귀함과 위엄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블랑시 드보아입니다. 이 인물은 아센바흐와는 정말 정반대예요. 그녀는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물려받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인물이죠. 그녀의 성 드보아를 보면요, 앞에 뒤가 붙어있죠. 이게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유래했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한때 벨리브라는 이름의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프랑스계 귀족의 후예라는 증표인 셈이죠. 그런데 블랑시에게 이 이름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에요. 뭐랄까, 잔혹한 현실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환상의 보호막 같은 거죠. 이미 모든 걸 잃고 빈털이가 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귀족적인 이름 뒤로 필사적으로 숨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이름 자체에 담긴 아이러니예요. 브랑쉬는 자기 이름을 하얀 숲이라고 하면서 순수하고 고결한 척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야타, 브랑쉬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녀의 복잡하고 거친 과거, 즉 숲, 우즈, 어쩌면 정글 같은 야만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절묘한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인물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명은 획득한 지위, 다른 한 명은 물려받은 지위. 이 명예와 자존심의 극명한 차이를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아센바흐의 폰은요, 치열한 노력과 절제로 얻어낸 사회적 명예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블랑쉬의 뒤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가문적 자존심일 뿐이죠. 한쪽은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명예고 다른 한쪽은 허상에 기댄 자존심인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토록 고귀해 보이는 칭호들이 결국엔 비극을 불러오는 걸까요? 왜 파멸의 시작이 되는 걸까요?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면 깊숙이 숨겨뒀던 원초적인 욕망이 고귀함이라는 사회적 가면을 깨부수고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두 사람 다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압박이 크면 클수록 욕망이 터져 나왔을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조덕근 평론가의 분석처럼 폰과 뒤라는 이 화려한 칭호는 그냥 명예의 상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욕망 앞에 무너졌을 때 그 몰락의 깊이와 수치심을 훨씬 더 처절하고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문학적 장치였던 거죠. 어쩌면 이 칭호가 없었다면 그들의 비극이 이토록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타이틀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나요? 아니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